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아입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살이 빠진다. 물론 저탄수화물을 하다 보면 초기 이 체중 감량 속도가 빠르고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은 절대 효과를 못 봅니다. 이 저칼로리 식단은 특히 여성들의 이 부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소와 상관없이 저탄수화물 식단은 중간 탄수화물 식단에 비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수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는데요. 코티졸은 HPA 액시스, 이게 뭐냐? 시상하부, 안에 뇌하수체, 그래서 안에 부신 이렇게 축이 있는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다 보면은 이 축을 망가뜨려서 이 축은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분, 감정, 또 면역, 또 신진대사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칼로리 너무 적게 섭취하면은 만성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높이면서 호르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를 해야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매우 활동적이고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또 아무리 밥방면을 계속 안 먹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 또 월경이 좀 중단되거나 생리가 막 불규칙했다. 또 그 다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저탄수화물 식단을 계속 했은 경우, 또 임신 중이다, 모유수유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탄수화물 너무 제한하면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적당한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감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월경이 된다든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오히려 에너지 수준이 낮아져 갖고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할수록 효과를 보는 여성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단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 있죠. 우리가 피검사 같은 거 했을 때 공복 혈당이 높아요, 당뇨 가족력이 있는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경우거나 아주 고도 비만인 경우, 매우 앉아있는 생활 방식 활동량이 많이 적은 경우, 그리고 이제 간질이 있는 경우, 우리 간질약 드시는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많이 진단 받으시는데 이런 분들, 또 자궁내막증, 또 제2형 당뇨병, 파킨슨이나 좀 신경퇴행성 질환, 또 특정 어떤 형태의 암을 앓았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제한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수화물은 사실 연구마다 좀 다르게 정의되는데 일부 다이어트는 우리가 하루에 당질을 15에서 20g 사이 굉장히 낮은 탄수화물을 갖고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몸에서 케토시스가 유발되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 체지방 분해뿐만이 아니라 수분도 많이 빠지면서 빠르게 감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어지럽고 또 구토도 나고 입에서 좀 생선 냄새 이런 것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적절한 저탄수화물 시기는 한 50g 정도 당질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적당하다고 알려졌고요. 만약에 이제 전체 칼로리를 보면은 보통 이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45% 미만으로 정의됐습니다. 여성의 호르몬이 에너지 가용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칼로리나 또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호르몬이 탄수화물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나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다 보면은 다른 다이어트보다 무월경이나 월경주의가 불규칙해질 수가 있는데, 이 무월경이라는 거는 3개월 이상 이 월경이 끊긴 경우, 월경주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또 2003년도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이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케톤 형성을 아주 매우 낮은 탄수화물 식단을 먹어야 되는데 20명이 10대 소녀들을 추적 관찰했더니 6개월 연구 기간 동안에 45%나 이 월경 문제를 좀 경험을 했고 6명은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그런 무월경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극도로 제한하면 생리와 많이 관계 있다는 거 우리 여성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탄수화물은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이 T4 티록신과 T3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을 생성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을 너무 이렇게 적게 먹다 보면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호흡이라든가 심박수, 또 체중 온도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월경주기 광범위한 신체 기능에 필요한 거죠. 근데 탄수화물이 이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되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다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너무 탄수화물 제한시키를 하면은 오히려 살이 안 빠진다는 거 꼭 유의하시고, 우리가 매우 낮은 이런 탄수화물 식단이 일부 이런 여성들한테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해야 될지, 사실 개인마다 탄수화물 체정량이 다른데요. 식약처에서 지정한 하루 평균 식품 구성에는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량이 한 50에서 55% 정도 먹도록 권장하고 있고, 내가 하루에 한 1800에서 2000칼로리 정도 먹는다 그러면은 한 1000칼로리 정도, 50%가 한 1000칼로리니까 이게 탄수화물 한 250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내 체중이나 내 나이나 내 활동량이나 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지, 내 생리주의가 불규칙한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전하게 드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